좀 죄송하지만 보통 다른 학원에서는 강사가 내가 논술의 신이다, 내 답안만 믿고 따라라. 저는 그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 중에 아림학생과 같은 경쟁에서 아마 아림학생보다 더 많은 기간을 공부하고 떨어진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첫 문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와, 이걸 진짜 잘 써야겠구나 생각을 한 게, 선생님께서 그 수업 시간에 분위기 환기용으로 의욕을 북돋아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고대 경영 시험을 쳤는데 테스트 겸 세 문장만 딱 제대로 쓰고 나머지는 대충 썼는데도 붙으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이거다.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세 문장만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써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세 문장을 잘 썼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문장을 쓰고 스스로도 이거 좀 잘 썼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대를 3번 합격했지만 고려대 경영, 성대 법대, 한양대 법대 등등 다 논술로 제가 직접 합격을 했고, 어쨌든 계속 시험장에 가서 실력을 검증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저는 이제 궁금했죠. 그럼 과연 고대 경영에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일까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단계가 있는데, 평균적인 대학교 1, 2학년 정도 일부러 글의 수준을 낮췄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테스트 할 때 항상 일부러 이상한 글씨를 써요. 쓰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함축어나 줄임말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일부러 띄어쓰기 안 하고 쭉 붙여 써가지고 읽기 힘들게 쓰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일부러 저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막 하는데, 대신 딱 기술 몇 가지만 테스트를 했죠. 말씀하신 세 문장 정도, 기술 3개 정도만 써서 했는데 합격을 했었고, 그걸 되게 감명 깊게 들은 것 같네요. 진짜 너무 포인트 잘 잡은 게, 논술이라는 게 어쨌든 결국은 교수님이 채점할 때 길어봤자 2분도 안 걸리거든요. 워낙 빠르게 채점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포인트를 딱 3개만 잘 잡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저는 아림학생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수업 시간에 그냥 스쳐가는 말로 했던 말들까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이걸 자기 거로 체화시켜가지고 그래, 세 문장? 내가 세 문장만 잘 써야겠다 해가지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모든 거를 채우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버릴 수 있는 마음까지 같이 갖춘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기술을 알려주는 게 10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사실 세 문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기술 3개만 잘 써도 되거든요. 100개의 기술을 다 알 필요가 없어. 딱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3개만 잘해도 되는데, 아림학생은 적절하게 버림을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체화를 잘 시킨 게 결국 우리 아림학생을 연대생으로 만든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하시는데, 무조건 이 스킬을 써야 좋은 점수를 얻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잘할 수 있는 스킬을 강화해서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최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 다른 대형 학원과의 가장 큰 차별화가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제가 말하는 교육 철학이랑 많이 맞닿거든요. 아까 제가 기술을 100개 이상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누구나 100개 이상 다 할 수 없어. 그치? 100개 이상을 다 마스터하면 연쇄합사가 돼 있겠지. 그쵸? 100개 이상 기술을 만들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누구나 이 100개 이상 다 잘할 수가 없는데, 대신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강화시켜라. 그럼 그런 거 기술 2-3개만 잘 들어가도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대부분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들으면은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잘해야 돼 막 이러면서 오히려 100가지를 다 마스터하려고 하다가 욕심이 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림학생은 그런 것들을 진짜 적절하게 배분해서 나한테 강점이 무엇일까, 뭘 잘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강화를 시킨 거잖아요. 이게 정말 현명하게 공부를 잘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논술의 공부 몇 년 동안 할 필요 없어요. 아림학생은 정말 단기간에 합격을 했는데, 그쵸? 3개월 만에 연대생이 됐는데, 그것도 연대 경영학과생이. 좀 죄송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 중에 아림학생과 같은 경쟁에서 아마 아림학생보다 더 많은 기간을 공부하고 떨어진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논술을 공부할 때 그냥 시간만 1년 공부하고 배경 지식 그냥 딥다 공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개월 공부해서 연대생이 되냐, 3년을 공부해서 연대생이 되나, 어차피 똑같거든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최소한의 시간을 논술에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저는 그걸 항상 얘기하고 있고, 그 방법이 연쇄합사가 추구하는 논술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아림학생 그걸 너무 잘 간파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 파악해서 최단기간에 합격을 했죠. 또 선생님이 OT 때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정치외교학과에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3명이 다 연쇄합사 선생님 제자였다. 근데 제시문의 답안이 3명 다 달랐는데 합격을 했다. 이 말을 듣고 논술에 답이 없구나.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많이 키워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논술에 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옆에서 놀라는 게, 아니 이거 내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있네. 아니 너무 약간 저의 찐팬입니까?
야 이거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해주면서 이게 내가 추구한 연세합사 논술 방식이다. 보통 다른 학원에서는 강사가 내가 곧 신이다, 내 답안만 믿고 따라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대로 따르게 만드는데 저는 그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왜냐? 학생마다 자기 장점이 다 달라요. 어떤 학생은 집요하게 파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집중력이 안 좋아. 그러니까 대신에 산만한데 산만한 걸 또 장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산만함을 장점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분류 기준 5+1이라는 기술이야. 알지? 네, 알죠. 근데 이 기술은 이제 우리 유튜브에는 모를 겁니다. 제 수업을 들으면 아십니다. 그 산만함으로 만들어낸 그 수많은 분류 기준들이나 이것들을 결합을 시키면서 엄청난 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100명이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교육 과정, 하나의 교육 메커니즘으로 수업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이제 제 수업을 체화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했으면은 그 노력이 많이 보이네요,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네요, 저도.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우리 아림 학생이 연세대학교에 수업을 듣기 전입니다. 합격하고 바로 찍는 인터뷰거든요. 본인도 많이 설레고 어떨지 궁금한데 혹시 지금 합격하고 나서 연세대 한번 가보셨어요? 네, 전체 OT에 참석을 하려고 방문을 했는데 연세대 정문을 지나면서도 안 믿겨요. 믿기지가 않아. 왜냐면 고등학생 때는 진짜 꿈도 못 꿨던 학교였고 생각하기에 그냥 스카이, 스카이. 연대, 고대 나랑 다른 세계 세상이었고 내가 여기 학생이라고 약간 이런 의문이 생겨요. 꿈 아닌가? 거짓말 아닌가? 트루먼 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감이 많이 안 나는데 이제 또 수업을 들으면 달라지겠죠. 연세대학교가 넓은데 길 안 잃을 자신 있어요, 혹시? 이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1차 합격 발표가 나고 서류를 제출한 뒤로부터는 연세대에 졸업한 가수들의 노래만 듣고 그래요? 그리고 드론캠으로 찍어놓은 이런 홍보 영상이 있어요. 하루에 50번씩 그냥 늘 보고 하루.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도를 다 파악하고 그냥 걸어가도 여기가 무슨 관이구나 막 이런 거 다 외워놓고 또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지? 이러고 깼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한다 연대영화. 그 노래가 막 귀에서 환청처럼 들린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가고 싶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연대생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도 지금 너무 어색해요. 어쨌든 근데 그게 너무 기쁘고 엄청 행복하고 특히 제가 엄마한테 좀 많이 미안했거든요. 왜냐면 엄마는 내가 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못 쓴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체를 엄청 많이 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좀 속상한 반? 상처랑 서운함이 물려왔는데 지금은 뭐 어깨가 막 이렇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자랑을 딸 엄청 조아림 연대생이다! 네, 자랑 엄청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뿌듯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연대를 합격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연대를 합격하기 전에는 조금 약간 자신감도 없고 의기소침한데 연대생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꿈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런 모습 많이 봤고 우리 아림 학생도 꿈의 크기가 좀 달라졌나요? 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범위가 넓어진 것 같긴 해요. 이제 지금 합격하기 전이냐 그런데 백양로를 걸어 다니다 보면은 꿈의 크기가 점점점 넓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대통령 해야지, 여성 장관이 돼야지, 뭔가 여러 가지 막 엄청 꿈이 많아질 건데 우리 아림 학생이 연대생이 되셔서 정말 그 꿈도 이루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우리 아림 학생이 정말 큰 성공 그리고 이 결실을 이제 맺으셨고 이 경험을 이제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도 무슨 일 하실 때도 이 지금의 성공의 기억을 꼭 기억에 담으시고 앞으로 이제 매사 도전하실 때도 꼭 나는 진짜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딱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림 학생의 또 좋은 연대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아림이 화이팅! 연세합사 화이팅!